제가 위장이 좀 안 좋아서요. 매운 음식은 아예 못 먹습니다. 이 말은 올해 65 되신 어느 어머님이 아들의 상견례 겸 약혼식 자리에 참석하기 전 예비 며느리에게 신신당부했던 유일한 부탁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식탁에 앉자마자 마주한 것은 온통 빨간 고추기름으로 뒤덮인 매운 요리들이었습니다. 그날 약혼식에서 이 어머님은 요리에는 손도 대지 못한 채 오직 하얀 쌀밥과 따뜻한 차 한 잔으로 그 기쁜 잔칫날의 허기를 달래야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가 막힌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아들과 예비 며느리는 당연하다는 듯 어머님 앞에 계산서를 들이밀며 결제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 순간 내내 침묵을 지키던 어머님은 입가에 엷은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 평온해 보이는 미소 뒤에는 어떤 통쾌한 방역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식사 한 끼의 자리가 어떻게 그가 준비했던 2억 원의 신혼집 자금을 거둬들이게 만들었을까요? 진정으로 품격 있는 대처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한 여자의 존엄은 과연 얼마의 가치가 있는 걸까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한 어머니의 마지노선, 그리고 결혼이라는 일륜지대사 앞에서 드러난 인간성의 시험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임선영 여사님의 그 파란만장했던 약혼식 현장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오나리티타이. 제 이름은 임선영, 올해 65살입니다. 30년 넘게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은퇴한 지는 이제 5년째네요. 퇴직 후의 삶은 고요하고 평화롭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자부심은 제가 가르친 수많은 제자가 아니라 바로 반듯하게 잘 자라준 아들 지훈입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저는 홀몸으로 고생하며 지훈이를 키워냈습니다. 낮에는 학교에서 엄격한 선생님으로 밤에는 집으로 돌아와 아들의 취사병이자 학습 도우미 그리고 심리 상담사가 되어주었죠. 옹알이를 하던 아기가 어느덧 180cm가 넘는 듬직한 청년이 되어 명문대를 졸업하고 이 치열한 도시에서 어엿하게 자리를 잡는 모습을 보며 제 구석구석 늘어난 흰머리가 전혀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하더군요. 지훈이가 전화기 너머로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엄마 모레 저녁에 지수랑 지수 부모님 모시고 약혼식 겸 식사해요. 라고 말했을 때 30년 가까이 아들을 위해 비워두었던 마음 한 구석이 벅찬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 정말 잘 됐구나.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거실에서 서성거렸습니다. 그 기쁨은 마치 갓 쪄낸 찐빵처럼 뜨거운 김을 모락모락 내뿜으며 제 마음을 채웠죠. 예비 며느리 지수는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갸름한 얼굴에 큰 눈 웃을 때 살짝 보이는 보조개가 아주 매력적인 아가씨였습니다. 말솜씨도 좋아서 저를 볼 때마다 어머니 어머니 하며 살갑게 굴었지요. 지훈이는 그런 지수를 금지옥엽처럼 아꼈고 휴대폰 배경화면도 온통 지수 사진뿐이었습니다. 아들이 저렇게 좋아하니 저 역시 지수를 이미 반쯤은 딸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상견례를 위해 옷장을 다 뒤져서 가장 정중하면서도 화사한 짙은 붉은색 캐시미어 원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가서 30년간 아껴 모은 적금 4천만 원을 찾았습니다. 지수에게 줄 약혼 예물금이자 제 진심이 담긴 선물이었죠. 은행에 온기가 남아있는 카드를 만지며 속으로 계산을 마쳤습니다. 여기에 제가 따로 마련해둔 1억 6천만 원을 더해 총 2억 원을 아이들 신혼집 전세 자금, 보증금으로 보태줄 생각이었습니다. 아들 결혼인데 이 정도 체면은 세워줘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이것이 제 평범한 인생에서 가장 빛나고 행복한 순간 중 하나가 될 줄 알았습니다. 진심 어린 축복과 선의를 담아 이 자리를 준비했죠. 하지만 제가 마주한 것은 저를 위해 정성껏 차려진 홍문에 연 교묘하게 꾸며진 함정이었습니다. 그 2억 원 나의 약속은 감사가 아닌 인간의 추악한 본성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약혼식 당일 저녁, 저는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준비를 마치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 속에 토끼 한 마리가 든 것처럼 설레고 긴장됐지요. 4천만 원이 든 카드를 원피스 안쪽 주머니 심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 소중히 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고 지훈이와 지수가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지훈이는 새 정장을 입고 머리를 말끔하게 넘겨 아주 늠름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고우세요. 지수가 제 팔짱을 끼며 해바라기처럼 활짝 웃었습니다. 정성스럽게 화장을 하고 샴페인 골드빛 원피스를 입은 모습이 눈부시게 아름답더군요. 두 아이의 칭찬에 저는 입가에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식당으로 가는 차 안에서 지수는 회사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늘어놓으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덕에 긴장감도 사라졌지요. 문득 생각난 것이 있어 지수에게 물었습니다. 지수야, 미리 말한다는 걸 깜빡했네. 내가 위염이 좀 심해서 매운 건 입에도 못 대거든. 네가 예약한 식당은 좀 담백한 곳이니 이건 제 까다로운 입맛 때문이 아니라 의사 선생님이 내린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자극적인 음식은 제 위장에 독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지훈이도 잘 아는 사실이라 지수에게 이미 말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지수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지훈 씨한테 진작 들었어요. 제가 다 신경 써서 예약했는걸요. 담백하고 어머니 좋아하실 만한 메뉴가 가득한 곳으로 골랐으니까 편하게 드시기만 하면 돼요. 그 당당한 모습에 저는 완전히 마음을 놓았습니다. 지훈이가 복이 많구나 싶었죠. 하지만 차가 어느 사거리를 돌아 멈춰 선 곳은 화려한 넌사인으로 화염마라 앤드 사천요리 전문점 이라고 적힌 거대하고 붉은 간판 앞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의 온기는 찬물을 끼얹은 듯 순식간에 식어버렸습니다. 차 안의 웃음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저는 굳어진 얼굴로 물었습니다. 매운 요리 전문점이라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지훈이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그는 지수의 눈치를 보더니 얼른 말을 돌렸습니다.
엄마 여기 매운 요리 전문점이긴 한데 안 매운 메뉴도 있대요. 지수가 여기가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제일 핫한 맛집이라고 예약하기 정말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지수는 여전히 꽃처럼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분위기를 좋아하거든요. 제가 전화로 확인해 봤는데 안 매운 메뉴도 분명히 있어요. 우리끼리만 먹는 게 아니라 저희 부모님도 계시잖아요. 저희 부모님은 매운 음식을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가 따가웠습니다. 우리끼리만 먹는 게 아니다니요. 오늘은 평범한 외식이 아니라 약혼식입니다. 시어머니가 될 사람의 건강 상태를 뻔히 알면서도 자기 부모님의 입맛만 챙기다니요. 그렇다고 좀 좋은 날에 식당 문제로 소란을 피워 아들 체면을 깎을 순 없었습니다. 저는 불쾌감을 억누르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래, 젊은 애들이 생각이 좀 짧을 수도 있지. 예약된 룸에 들어가니 지수의 부모님이 이미 와 계셨습니다. 몇 마디 인사가 오가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수의 아버지는 꽤 영리해 보였고 어머니는 저를 살피는 눈초리가 매서웠습니다. 메뉴판이 들어오자 지수가 자연스럽게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아베오님 어머님, 그리고 지훈 씨랑 어머니. 오늘 메뉴는 제가 알아서 시킬게요. 다들 만족하실 거예요. 지수는 메뉴판을 능숙하게 넘기며 요리들을 읊었습니다. 시그니처인 메라카오이 민물고기 찜 하나 시키고요. 이건 아주 얼큰해야 제맛이죠. 그리고 매운 닭튀김이랑 저희 아빠가 좋아하시는 마라탕 마파두부, 구주이지 사천식 닭요리. 메뉴 이름이 하나씩 불릴 때마다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요리 이름들은 마치 다구어진 바늘처럼 제 위장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지훈이가 옆에서 몇 번 입을 때려 했지만 지수는 눈짓으로 아들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지수의 부모님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역시 우리 지수가 메뉴를 잘 고르네. 이런 데 와서는 이렇게 화끈한 걸 먹어줘야지. 7, 8가지 요리가 나왔는데 온통 시뻘건 고추기름 범벅이었습니다. 마지막이 되어서야 지수는 제 존재를 깨달은 듯 가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못 드시는 게 많죠. 그럼 어머니용으로 마늘 소스 브로콜리 볶음 하나 더 시킬게요. 건강에 좋고 담백하니까 어머니한테 딱 맞을 거예요. 그 순간 룸 안에 화려한 조명이 제 눈을 어지럽혔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이건 실수나 배려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의도적인 도발이자 기선 제압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찻잔을 들어 찬물만 들이켰습니다. 뜨거운 찬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며 제 감정을 차갑게 가라앉혔습니다. 이들이 어디까지 가나 끝까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분위기는 활기찼습니다. 지수의 아버지는 경제 뉴스부터 부동산 이야기까지 늘어놓으며 은근히 자기 집안의 우월함을 뽐냈고 지수의 어머니는 제 은퇴 생활을 묻는 척하며 지훈이의 연봉과 앞날을 캐물었습니다. 저는 그저 미소 지으며 대답을 아꼈습니다.
그동안 제 위장은 빈속에 들어간 찬물 때문인지 조금씩 쓰려왔습니다. 음식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빨간 기름이 둥둥 떠다니는 요리들 뿐이었습니다. 지수의 부모님과 지수는 땀을 흘리며 열정적으로 먹었습니다. 지훈이는 미안한 마음의 유일한 채소 요리인 브로콜리를 제 앞으로 돌려주려 했지만 그때마다 지수는 다른 음식을 집어넣으며 교묘하게 판을 돌려버렸습니다. 제 아들 늘 엄마를 먼저 챙기던 그 착한 아들이 지수의 기에 눌려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저를 보며 미안함과 불안함이 섞인 눈빛을 보냈지만 끝내 지수야 이건 좀 아니지 않니 메뉴 좀 바꾸자 라는 말 한마디를 못하더군요. 아들은 그저 자기 약혼녀의 심기를 거스를까봐 전전긍긍하며 생모가 맹물에 밥을 말아 먹는 모습을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식사 중간에 지수가 저를 겨냥해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밥만 드세요? 음식이 입에 안 맞으세요. 국물이라도 좀 더 시켜드릴까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괜찮다. 너희들 많이 먹어라. 오늘 주인공은 너희 아니니. 제 평온한 반응이 의외였는지 지수의 눈에 새욱하고 비웃음 섞인 승리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지수와 그녀의 어머니가 서로 주고받는 그 은밀한 눈빛을요. 그 순간 이 결혼에 대해 가졌던 마지막 기대가 그 맹맹한 밥알과 함께 완전히 씹혀 넘어갔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져서 잠시 자리를 비우겠다고 했습니다. 냉정한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화장실로 향하던 저는 환기를 위해 뒷문 쪽 한적한 통로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5분쯤 지났을까 익숙한 고구두 소리와 함께 지수와 그 어머니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얘네 시어머니 될 사람 보통 내기가 아니더라. 얼굴이 너무 엄해서 나중에 고생 좀 하겠어. 오늘 이 방법이 통하긴 하는 거니 지수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자 지수의 가벼운 비웃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걱정 마. 저런 퇴직 교사들은 체면이 목숨보다 귀한 사람들이야. 겉으론 엄해 보여도 사실 종이 호랑이라고. 오늘 확실히 길을 죽여놔야 앞으로 이 집안 주도권을 내가 잡지. 제 호흡이 멈췄습니다. 지수는 말을 이었습니다. 두고 봐. 이따가 계산서 내밀면 아들 체면 세워준답시고 군말 없이 결제할걸. 오늘 식사비 75만 원은 저 여자가 나한테 바치는 첫 번째 수업료라고 생각하면 돼. 수업료 기선 제압 종이, 호랑이. 얼음처럼 차가운 그 단어들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식사 메뉴로 저를 모욕한 것이 아니라 돈으로 저를 조롱하고 권력 다툼의 도구로 삼으려 했던 것입니다. 저는 당장 튀어나가 따지고 싶은 마음을 억눌렀습니다. 품격 있게 하지만 확실하게 되돌려줘야 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닦고 머리를 매만진 뒤 저는 다시 전장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제 진짜 연극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자리에 돌아온 저는 식어버린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지수의 아버지가 본격적으로 본론을 꺼내더군요. 사돈, 이제 우리 한 가족 아닙니까?
지훈이 참 성실하고 좋은데 요즘 젊은 애들 집값이 너무 비싸서 걱정이네요. 지수 어머니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우리 지수 귀하게 커서 고생시키기 싫은데 며칠 전에 봐둔 신축 아파트가 있거든요. 근데 분양권 입주금이 좀 모자란 모양이라 지수는 부끄러운 척 지훈이를 툭 치며 엄마 아빠도 참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라며 연기를 펼쳤습니다. 지훈이는 엄마가 예전에 보태주신다고 이라며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저는 담담한 눈빛으로 아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드디어 식사가 끝났습니다. 지수가 종업원을 불러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금액은 정확히 7552공연원이었습니다. 지수는 금액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손가락 2개로 계산서를 집어 제 앞으로 부드럽게 밀어 넣었습니다. 마치 수천 번 연습한 것처럼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습니다. 어머니 지난번에 맛있는 거 사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오늘 어머니가 쏘시는 거죠. 검은색 계산서 폴더가 제 앞에 놓였습니다. 그것은 저에 대한 모욕과 계산이 깔린 선고문 같았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고통도 비굴함도 아닌 마음이 뻥 뚫리는 듯한 후련한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수가 했던 방식 그대로 손가락 2개를 사용해 계산서를 다시 그녀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이 계산서는 먹은 사람이 내야지.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진 방 안에서 종소리처럼 명확하게 울렸습니다. 난 젓가락 1번 안 대고 공깃밥 1 그릇만 먹었단다. 밥값 2,200원은 내가 내지. 장내는 얼어붙었습니다. 지수의 얼굴에서 웃음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지수 부모님의 표정도 우스꽝스럽게 굳어버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탁자 위에 놓인 시뻘건 요리들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내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묻니. 이게 약혼식 자리냐 아니면 날 골탕 먹이려고 만든 함정이냐. 나를 시어머니로 대접하려는 거니 아니면 돈이나 내는 호구로 보는 거니.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평생 교단에서 다져온 위엄이 묻어났습니다. 내가 매운 거 못 먹는다고 분명히 말했을 텐데 이 상차림이 나를 위한 상이니 지수가 변명하려 입을 떼기 전 저는 안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내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원래 이 카드에 내 약혼 예물금 4천만 원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신혼집 보증금으로 1억 6천을 더해서 총 2억 원을 보태줄 생각이었지. 2억 원이라는 숫자가 나오자 지수와 그 부모님의 눈이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피 냄새를 맡은 상어처럼 탐욕스러운 빛이 역력했죠. 지수의 태도가 금세 누그러지며 애교 섞인 말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우아하게 카드를 다시 집어넣고 주머니 지퍼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음이 바뀌었다. 방금 화장실 앞에서 네가 하는 말 다 들었거든. 오늘 식사가 나한테 주는 수업료라고 했니? 내가 평생 학생들을 가르쳤지만 수업료를 낸 적은 없단다. 난 가르치는 사람이지 배우는 사람이 아니거든. 그래서 오늘
너희에게 큰 가르침 하나를 주마. 저는 지수를 똑바로 쳐다보며 한자 한자 내뱉었습니다. 이 수업의 주제는 존중이다. 우서른을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내 집안 사람이 될 자격이 없고 내 돈을 단 1원도 가져갈 자격이 없다. 그러니 이 2억 원은 꿈도 꾸지 마라. 마지막으로 넋이 나간 아들 지훈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너 제 엄마가 굶고 있는데도 여자 눈치 보느라 입 꾹 다물고 있는 놈. 네가 내 아들 맞니? 이 결혼을 꼭 해야겠다면 해라. 하지만 엄마는 더 이상 기대하지 마라. 저는 지갑에서 2,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식탁에 내려놓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지수의 악쓰는 소리와 부모들의 욕설 지훈이의 힘없는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더 이상 저와는 상관없는 소음이었습니다. 식당 문을 나서자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서늘했지만 인생 어느 때보다 정신이 맑고 가벼웠습니다. 다음 날 저는 누구의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지훈이에게서 수십 통의 메시지가 왔지만 읽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성껏 끓인 맑은 죽으로 어제 상처 입은 제 위장을 달래주었습니다. 오후 3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훈이와 지수가 서 있더군요. 지훈이는 며칠 밤을 설친 듯 초췌했고 지수는 화장기 없는 얼굴에 하얀 원피스를 입고 커다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비련의 여주인공 연기를 하러 온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지수는 들어오자마자 무릎을 꿇으려 하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어제는 제가 너무 어려서 생각이 짧았어요. 제발 지훈 씨랑 저 헤어지게 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평소보다 더 인자한 표정을 지으며 그들을 안쳤습니다. 그래, 지수야. 어제는 내가 좀 예민했나 보구나. 곰곰이 생각해보니 내 말도 일리가 있더군. 젊을 땐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지. 제 태도 변화에 두 사람은 당황하면서도 안도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지수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잘못을 빌러왔으니 됐다. 지훈이가 널 이렇게 좋아하는데 내가 방해하면 안 되지. 결혼해라. 허락하마. 지수의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얼른 본론을 꺼냈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그럼 아까 말씀하신 그 지원금은 어떻게? 저는 안타까운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수야, 어제 일을 겪으며 나도 반성을 많이 했단다. 내가 지훈이를 너무 온실 속 화초처럼 키운 것 같아. 결혼 집까지 다 해주는 건 아들을 망치는 길이라는 걸 깨달았지. 그래서 결심했다. 너희의 진정한 사랑을 위해 지원금은 한 푼도 주지 않기로 했어. 지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사랑한다면 집이 없어도 행복하지 않겠니? 요즘 젊은 애들처럼 작고 예쁜 집 전세로 시작해서 둘이 힘 합쳐 돈 모으는 게 얼마나 낭만적이니? 정집이 필요하면 지수 내 친정에서 보태주시면 되겠구나. 너희 집도 여유가 있다고 들었으니 2억 정도는 어렵지 않겠지. 제 말은 지수의 급소를 정확히 찔렀습니다. 결혼은 시켜주되
돈은 없다는 선언. 지수는 부들부들 떨며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지훈이는 옆에서 지수의 그 적나라한 표정 변화를 모두 지켜보았습니다. 돈 이야기에 일그러지는 그 얼굴을 보며 지훈이도 드디어 깨닫는 듯 했습니다. 결국 지수는 도망치듯 저희 집을 나갔습니다. 홀로 남은 지훈이는 한참을 소파에 앉아 있다가 제게 엄마 죄송해요 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지훈이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저 지수랑 헤어졌어요. 아들은 제 강요가 아닌 본인의 의지로 그 관계를 끝냈습니다. 한 달 뒤 지훈이는 훨씬 성숙해진 모습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를 위해 맵지 않은 따뜻한 집밥을 차려주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주려 했던 그 돈으로 제 오랜 꿈을 이루기로 했습니다. 유럽 15일 일주 여행지를 예약했지요. 스위스의 설산부터 이탈리아의 고성까지 젊은 날의 임선영이 포기했던 꿈들을 하나씩 되찾으러 떠났습니다. 알프스 융프라우 전망대에서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광활한 설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보다 더 자유롭고 평온한 순간은 없었습니다. 저는 제 생애 첫 SNS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9장의 아름다운 풍경 사진과 함께 짧은 글을 덧붙였지요. 인생의 후반전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기로 했다. 가장 먼저 지훈이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엄마의 인생은 언제나 빛나요. 건강하게 돌아오세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저는 휴대폰을 끄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눈부신 세상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저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임선영 여사님의 이 사연 어떠셨나요? 매운 요리로 시작된 기선제압을 품격 있는 한 방으로 되돌려준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존중과 경계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 줍니다.